버스 노사도 극적인 임금 협상 타결로 총파업이 철회됐습니다. 급한 불은 껐지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과제입니다. 여순사건 시민위원회의 명칭 논란에 여수시가 제3의 명칭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갈등을 봉합하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청이 미래에셋에서 제출한 경도 개발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사제지간의 의미를 한 특수학교를 통해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제 전남 동부 지역 시군 내 버스 노사가 임금 협상에서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아서 오늘 총파업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임금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습니다. 조희연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임금 협상을 놓고 조정회의를 벌인 전남 동부 시군버스 노사는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먼저 협상안이 타결된 데 이어 고흥과 순천, 광양 시군버스 노사도 잇따라 합의하면서 오늘 아침 첫 차부터 모두 정상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노사 양측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월 만근일을 15일에서 13일로 조정하지만 임금 삭감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노사 양쪽 모두 미봉책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300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는 월 11일 이상 근무할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게 돼 재협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그건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뭐 회사도 그렇고 정부에서 조금 책임을 지고 전남 동부 4개 시군버스 회사들은 임금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운영비 증가와 승객 저하에 따른 수익 감소로 매년 수십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버스 한 대당 2.5명의 운전기사가 필요해져 임금 협상과 함께 신규 인력 채용 문제도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내년 2020년이 더욱더 지금 걱정이 되고 문제가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근로시간은 준수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저희 회사 측의 재정적인 압박은 더욱더 가해질 것입니다. 노사와 정부는 내년을 대비해 버스 요금 인상과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 재정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반대급부가 뚜렷한 탓에 연내 해결책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번 합의는 6개월 정도만 유효한 셈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곧바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요. 핵심은 준공영제, 그러니까 버스 운영에 시군이 개입을 해서 좀 더 공영성을 강화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여러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김종수 기자가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파업을 앞두고 도내 버스 노사가 접점을 찾으면서 우선 급한 불은 껐습니다. 임금 동결과 근무일수 단축 등 양측의 양보로 극적인 타결을 이뤘지만 여전히 해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내년으로 다가온 주 52시간 근무제와 맞물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버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버스 준공영제의 전국적 확대를 약속했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 버스 업무가 지자체의 고유 업무다 보니 지원 근거가 없어 부처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 준공영제가 확대되더라도 지자체가 껴안고 갈 예산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현재 지자체들이 버스 재정 지원금 명목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있는 비용은 200여억 원. 매년 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재정 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버스 준공영제 시행 용역이 추진됐지만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을 통해 준공영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경제적인 편익 범위 내에서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고 또 경기도 등 광역단체에서 요금 인상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가운데 전남도 역시 보조를 맞춰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과 무관하게 지난해부터 업계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빠르면 올해 안에 인상폭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요금 적립과 기사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요금 인상에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반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과 안정적인 노선 관리를 통해 버스 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칫 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대중교통 지원에 국민들의 세금이 과도하게 투입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스 노사의 대립이 또다시 불거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논란의 불씨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고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순 사건 시민위원회 명칭에 들어간 위령이라는 단어를 놓고 여수 지역사회 참 진통이 컸었죠. 네, 그러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또 올해 추모 사업에 대한 논의까지 지연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3의 명칭을 가지고 조례안을 만드는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생각들이 잘 조율될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여수시가 공고한 여순 사건 관련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문입니다. 변경된 것은 용어 한마디, 위령사업 추진위의 명칭이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새 조례안 개정 절차가 시작된 날은 현 조례안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 여수시는 오는 10월 여순 사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7월까지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조례규칙 심의회 등의 과정들이 산적해 일정이 촉박하다는 겁니다. 결국 교계가 반대하는 위령 용어를 추모로 바꿔달라는 제2요구가 벽에 부딪히자 이를 철회하는 대신 제3의 용어를 사용한 조례안으로 서둘러 교착 상태를 푸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유족회 등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한 그런 개정이 바람직하다. 유족회도 이제는 갈등을 풀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발의한 그 안이 통과돼서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가 모두가 합의되고 상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공이 다시 시의회로 넘어가게 되는 상황. 의회 내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이제는 풀어야 한다는 정서가 다소 우세하지만 조례 공포 하루 만에 개정안을 내놓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 정서도 섞여 있는 분위기입니다. 명칭 논란에 발목 잡혔던 여순 사건 추모 논의가 정상화될 수 있을지 다음 달 시의회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1조 3천억 원 규모의 여수 경도 해양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투자자인 미래에셋이 제출한 경도 개발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시 계획에는 돌산과 경도를 잇는 해상 케이블카를 건설하고 호텔 2곳과 워터파크, 쇼핑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투자사인 미래에셋은 올해 말부터 부지 조성 작업에 들어가 오는 2024년까지 경도 개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여수 소경도에 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하려던 민간 사업자의 계획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최근 소경도에 3kW급 풍력발전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발전업체와 여수시 간에 진행 중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불허가 처분을 낸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심 소송에서도 자연경관 보존과 관광자원 보호 등의 공익이 원고의 사익보다 더 잦다고 볼 수 없다며 불허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어 발전시설 설치는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퇴색해가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제지간의 해법에 대해 한 특수학교가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사들은 가르치면서 배운다고 합니다. 장용기 기자입니다. 지적 장애 학생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난 1985년 설립된 목포 인성학교. 커피 전문가 등을 양성하는 이 학교 바리스타 교실은 언제나 활기가 넘칩니다. 아이스 라떼요. 아이스 라떼요? 네, 알겠습니다.
10여 명의 학생들이 직접 커피를 만들고 주문과 계산, 손님을 응대하는 반복 학습을 통해 자격증을 따서 사회 진출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스스로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는 것이 저의 보람이고 큰 또 우리 학생들이 자랑입니다. 이 같은 사제지간의 열정과 노력에 힘입어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별 학습반, 교사와 함께하는 학생들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지지와 상호 교감에 전국 장애학생 전자스포츠 게임대회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맙고 감사해요. 잘 알려주시고 늘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깊은 사랑을 받고 있고 같이 늘 좀 더 성장하기 위해 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 자신을 지지해주는 선생님에 대한 감사에 당당함과 진솔함이 묻어납니다. 선생님들 너무 가르쳐주시고 친절히 너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가르치면서 배웁니다. 이 짧은 말이 스승의 날 잔잔한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영기입니다.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순천시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천시 해룡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근무하면서 업체들로부터 35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순천시청 공무원 5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도매시장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여 증거를 확보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 의회가 시행정 전반에 관한 시정 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의회는 제23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정홍준 의원이 순천문화재단과 관련해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을 촉구했으며 박재원 의원은 청년정책과 기업 유치의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박혜정 의원은 순천시 공공시설 전반에 대해 적자 운영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유인 의원은 기적의 놀이터에 대한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문했으며 이현재 의원은 스쿼시 체육시설 건설의 필요성을, 이영란 의원은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 과제 공모에서 전남도의 지능형 저압직류 기술개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한전, 전기산업진흥회, 전남대 등과 함께 오는 2024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353억 원을 들여 에너지 효율도 높고 안전한 수용가용 저압직류 기술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능형 저압직류 국내 시장이 2025년 3조 3천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정부 정책과 연계해 관련 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 목표를 50%로 설정해 육성하고 있습니다.